아직 소개 안 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좋은 강연을 해주실 이 정용준 약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학력 및 프로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임상약학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흥룡강성 태극권 전문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또 경기대학교 통합의학 과정을 수료하시며 생기요법 창시자이십니다. 현 국제통합 건강연구소 소장이시고 건강다우징협회 회장이시고 한국요양보호사 중앙 자문약사, 대한신시태극권 협회이사, 현 생기약국 대표이신 정영준 약사님을 힘차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광주 지역의 최고의 리더님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식사가 있고 또 강연을 하기에는 약간 이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아마 알찬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대약대를 나왔습니다. 예, 근데 중대약대를 졸업하고 딱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나왔냐? 야, 약을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약을 안 먹어야 살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제가 얻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약을 안 먹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추적을 하면서 제가 몸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했던 게 이제 30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방하고 생약 이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아서 산에도 다녀보고 한방 약체도 공부해보고 또 동의보감, 동의수세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섭렵을 하면서 최고의 선생님이 계시면 또 찾아가서 배웠어요. 예. 근데 배울수록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제 체질이 궁금해서 한의원을 전국에 있는 최고의 한의원들을 다 찾아다녔는데 제 체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야, 이게 체질이 도대체 뭘까? 이런 궁금한 마음에 이제 제가 동의수세본 보고 또 공부를 하고 터득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고요. 이제 한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방 자체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방은 지금 중국산 약지가 거의 우리나라에 꽉 차버렸거든요. 예. 진짜 야생에서 자라는, 산에서 자라는 그런 약초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처방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야, 이걸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기능의학을 이제 공부하게 됐죠. 기능의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영양학 그리고 인간은 정말 이 영양의 균형이 잡혀야 되겠구나. 영양의 균형이 잡혀야 우리 몸은 저절로 이제 회복이 되면서 되는 거야. 우리가 먹는 환경이 사실 예전에 먹는 환경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드시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 맛 위주 그리고 대량 생산 그리고 잘 팔 수 있는 제품들로 꽉 차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생기라고 하죠. 이게 이제 다 고갈된 empty, 완전 비어있는 정크푸드라고도 하죠. 그런 음식을 드시면서 맛있다, 맛있는 집을 이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맛있으면 이게 건강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장수촌의 장수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잘 벌면 벌고 싶다 그러면 돈을 잘 번 사람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지금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에 왔는데 그럼 120세까지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정말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장수촌을 제가 이제 뒤져보면서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깨달음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의학 시장은 사실은 이 고도의 제약회사의 마케팅에 들어와 있는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좋지만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공부를 해보고 내 몸이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하기 때문에 내 몸이 좋아진 것을 하나하나 느껴보면서 이 생활 습관과 모든 것을 하나를 다 바꿨을 때 건강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어떤 뭐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뭐 건강해질 줄 알았지만 그분이 수술은 잘 됐는데 비실비실하면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또 요즘은 건강식품이 워낙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건강식품 회사에 가보면 전부 이게 다 좋아요. 예,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홍삼도 먹어야 되고 또 뭐 오메가3도 먹어야 되고 또 칼슘도 먹어야 되고 이게 먹다 보면 이게 뭐 한 주먹 가까이 이렇게 드시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약에 의해서 너무 많은 약을 먹고 너무 많은 과잉 의료를 통해서 질병이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잘못된 건강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질병으로 와버리는 그런 경우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은 우리가 어떤 식품을 먹고 그냥 내 몸은 가만히 편안한 상태에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건강해지는 시대를 찾고 있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을 지켜야 되느냐? 장수촌에 정말 그 야생에서 정말 120세 건강히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시느냐?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이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삼성병원 옆으로 가야 되느냐? 그럼 삼성병원 옆에가 장수촌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병원과 한의원과 약국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산골 오지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그 어르신들이 저는 이제 답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아무리 잘 발달돼 있어도 그것은 실험실의 논리다. 그리고 실험실의 논리는 실험실에서 하면 다 돼요. 암세포도 죽고 바이러스도 죽고 다 죽어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우리 세포에 어떤 작용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때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백신 맞으셨죠? 네. 저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근데 오히려 더 건강하게 지금 저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일단 물 한 잔 딱 마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요가 중에서 그 태양 경계체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12가지의 아주 좋은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온몸이 다 풀어져요.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제 호흡을 하고 이게 이제 또 시간이 되면 밖에 나가서 이제 태국권을 합니다. 태국권을 제가 중국에서 중의학을 배우면서 중의학을 배우면서 이게 이 중국 광장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다 하나같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라고 하는 힘이 이런 거구나, 문화의 힘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최고의 고수를 찾아서 제가 지금까지 30년을 지금 태국권을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가 공간이 되면 제가 태국권 시험도 좀 해드리고 킥복싱을 최고의 전문가 찾아서 태국 가서 조금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저는 건강은 몸으로 보여주지 않고 요즘 유튜브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 맞아. 이게 다 맞는데 그게 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목표는 전 세계 최고의 몸짱이 내가 되자. 그래서 공부한 것을 내 몸에 실현을 해보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중약사가 진짜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정말 건강체가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따라 사십시오. 이게 저는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바디빌딩을 좀 하고 있어요. 바디빌딩을 하는데 왜 바디빌딩을 했냐? 태국권은 상당히 이렇게 유연하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이제 어떤 기공 양생술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호흡을 깊게 하고 아주 부드럽게 이제 아주 부드러운 이제 춤처럼 하지만 이 하체가 딱 밑에 이렇게 내려앉아서 여기서 이제 1시간, 2시간을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할 것 같지만 무쇠다리가 돼요. 그리고 발차기를 해도 엄청 파워풀하고요. 이 주먹을 찔러도 이게 이제 내공이 쌓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까지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게 이제 너무 이완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체육관에 나가서 짐에 가서 이제 바디빌딩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디빌딩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근육을 키우려고 너무 노력을 하더라. 그러면 운동을 하는데도 어떤 건강한 어떤 이치가 있는 거고 거기는 이제 호흡이 있고 또 이제 마음이 또 따라가야 되고 또 그리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체 근육을 골고루 움직여줘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하체가 발달돼야 돼요. 하체가 발달이 되면서 전체 혈액순환, 림프순환 이런 것들이 다 순환이 돼야 되는데 여기 가니까 무조건 근육만 키우는 거예요. 이게. 예. 대회 나가는 게 목적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나가서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이렇게 이제 근육을 만드는데 최고의 몸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도 괜찮은데. 10월 7일에 제가 바디빌딩 대회를 나가요. 근데 가서 영상 찍어야 돼. 단순히 근육만 막 키우는 게 아니라 10월 7일. 세밀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사실 오늘 한번 오. 벌써 오. 사모님. 아니야. 우리 여학생들이 여기 지금 여학생들 많이 들어와. 네. 가수도 제가 들어왔어. 제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예.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 점점 형님들이 많이 있어. 와. 와. 여기 여자 회원들 많이 들어와서 보세요. 자, 이런 정도로 지금 제가 이거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 그래서 야 하루하루 지나면서 제 몸에 감탄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너무 멋있다 이게. 근육 한번 이렇게 해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전체 근육이 하나하나 다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게 이제 무술하고 같이 그러니까 운동은 사실은 근력 운동만 했어도 안 되고 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호흡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완 운동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 현대인들 다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엄청나게 많이 걸리게 되고 여기서 유산소 운동 안 하고 무산소 운동만 하는 이게 근육이 무산소 운동도 때로는 필요해요. 자기 한계를 넘을 때는 무산소 운동이 필요한데 결국 우리 몸의 시스템은 산소를 어떻게 세포가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먹은 음식이 산소하고 만나서 잘 분해돼서 이게 세포까지 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완전히 다 태워지면 이게 우리 몸은 대사 질환이 없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서 안 태워지기 때문에 예, 산소가 안 들어가고 무산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현대인들은 호흡이 짧아요 되게 예, 운동도 안 하고 또 이제 이 일하는 것에 이제 다람쥐 첫 바퀴 돌듯이 항상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몸 전체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옛날에는 갓난 아이들이 가장 오래 살잖아요. 그 갓난 아이들이 사는 거 보면 요 숨골하고 이 단전으로 이렇게 호흡을 해요. 진짜 한번 봐보세요. 배가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단전 호흡, 복식 호흡, 또 이제 뱃숨 호흡이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한번 지금 뇌 호흡을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거의 여기서 예, 목에서 깔딱깔딱, 가슴에서 깔딱깔딱 이런 호흡을 이제 하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질러도 강력하게 표현이 안 되고 또 뭐 노래를 해도 쉽게 지쳐버리고 또 일을 해도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목에서 숨을 쉬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하고 배에서 숨을 쉬는 사람이 움직이는 이 파워는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예. 근데 현대인들은 내가 뭘 먹어야 저렇게 힘이 세질까? 예. 도대체 뭘 잡아먹어야 될까? 아니, 개를 먹어야 될까? 아니면 뱀을 잡아먹어야 될까? 아니면 건강 싶으면 뭘 먹어야 될까? 하는데 결국은 이 폐포, 폐활량, 이거 산소를 호흡하는 능력, 예. 이게 이것만 또 주 종목을 해가지고 또 수련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 그냥 앉아서 하고 있어요. 앉아서. 예. 앉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하체 순환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로 지금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피가 밑으로 돌질 않아요. 예. 밑으로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피가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쪽에 열이 차고 이쪽에 피가 올라오기 때문에 압력을 받게 됩니다. 압력을 받아서 이게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터지지 않고 안에서 꽈리처럼 부풀어 오는 걸 뭐라고 하죠? 뇌동맥류. 예. 이것은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이걸 어떻게 치료하죠? 이걸 갈라가지고 그걸 묶어버려요. 아니면 그 안에 색전술이라고 해서 넣어버리든가. 예. 근데 몸을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하체 흐름만 좋게 해줘도 예.
피가 위로 몰릴 게 밑으로 가기 때문에 압력이 저절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말초만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네, 말초만 이렇게 흔들어 줘도 우리 말초에는 미세혈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피만 잘 내려가면 이쪽에는 피가 쫙 고루 퍼지면서 압력이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손끝, 발끝을 잘 흔들어 주고 또 이게 박수를 쳐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박수. 네. 저는 우리나라 문화가 좀 이렇게 값에 좀 인색하고 우리 옛날에 판소리 보면 얼쑤하면서 이게 누가 뭔가 하면 판을 깔잖아요. 추임새. 굉장히 이렇게 이제 추임새를 해줘. 추임새를 해주잖아요. 그런 문화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막 이게 힘을 주고 등을 막 두드려줘야 돼. 이제 그런 문화들이 가족, 특히 이제 부부간에도 저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부부간에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연구실은 이제 그 모든 동서양을 넘나들어서 모든 엑기스를 프로그래머해서 몸을 바꾸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어제는 이제 이런 분이 오셨더라고. 이제 그 따님인데 따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85세인데 췌장암 말기예요. 췌장암 말기인데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예. 밥을 못 드시면 어떻게 되세요? 다 말라버려 이게. 예.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도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 췌장을 서포트 해주는 거, 장을 서포트 해주는 거 해서 그분의 체질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제가 처방을 해드렸는데 그 즉시 밥이 드시고 싶다는 거예요. 오, 예. 입맛 살아났구나. 밥만 먹으면 좋겠다 하셨던 분이 숙소에서 점심 같이 가서 생고기 비빔밥을 먹고 또 따님이 저녁에 또 식사를 또 사드리러 가고 또 아침에 식사를 하시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 그분 입장에서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짜 막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이제 보충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췌장이에요. 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다 정제된 음식이죠. 자, 알코올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술이죠. 술은 옛날에 수자하고 불자하고 결합돼서 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만나서 이게 결합이 된 거죠. 근데 예전에는 누룩이나 효모나 이런 것들이 잘 만나서 어떤 균주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잘 발효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당분, 전분이라고 하죠. 이게 어떤 좋은 게 들어가서 이게 역할을 해서 결국은 거기서 알코올도 나오지만 좋은 폴리페놀, 그 다음에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술이 사실 정말 좋은데 지금 술은 거의 정제, 희석식 술이에요. 희석식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술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미생물. 요즘 TV만 보시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자, 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예요. 예. 인류가 지금 살아온 역사가 이 미생물이 살아온 역사하고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거거든요. 예.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몸에는 10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생물의 균주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내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거냐? 아니면 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거리로 바꿀 거냐?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굉장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드시고 계시는 유산균 제제나 이런 것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힘이 있을까요? 야생에서 뛰어놀고, 다시 말해서 인삼하고 산삼의 차이. 인삼은 밭에서 이렇게 비료 주고 이렇게 이제 키우는 거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하고 정말 야생의 균주를 통해서 얘네들이 계속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힘이 세진 거하고 이거는 방위병하고 특전사고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유산균이라고 해서 무조건 TV에 선전한 락토핏 하면 막 그 드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얼마나 파워풀하고 이게 어떤 고온에서 견딜 수 있고 이게 담즙이나 위산에서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들어가서 얼마나 이 양이 많아지고 계속 번식을 할 수 있느냐 장까지 잘 갈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드셔보시라고 이제 요거를 이제 가져왔어요. 네, 여기 이제 어떤 거냐면 야생의 균류를 다 모아가지고 아주 파워풀하게 훈련시킨 아주 강력한 미생물의 대사산물 그리고 폴리페놀 예, 그리고 미네랄 이 강력한 예, 원료 물질을 제가 그냥 급하게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드시냐? 소주에다. 소주에다가 조금만 타서 흔들어 드셔보세요. 술도 취하지도 않고 예, 취해도 빨리 깨고 예, 그리고 맛이 소주가 아니라 프리미엄 양주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 아니 소주.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니 거기다 병에다 타야 돼. 여기에다 타세요. 다 했어? 왜? 술 취하면 원래 깨는 거 좋은 걸 얘기해. 자, 근데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래요. 근데 이걸 드시고 막 기적적인 반응들이 뭐 암 환자가 회생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좋아지는 사람들이 이제 원리를 보니까 결국은 내 몸 안에 쌓여 있는 이 정크 푸드의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서 특히 이제 현대인들은 이 정크 푸드가 들어오면은 장에서부터 문제가 되죠. 장에 유해균들이 많아지면서 장에 이 구멍이 뚫려요. 이걸 장누수라고 하는데 구멍이 뚫리면 바이러스 세균 전부 다 들어가죠. 대사되지 않는 찌꺼기 다 들어가죠. 이 장에는 혈관이 시작되기 때문에 혈관으로 그게 다 침범해서 그게 다 돌아요. 이게. 잠깐만. 그러면 뇌 혈관에 문제가 있다. 예, 그러면 병원에 가시면 여기부터 치료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부터 치료 안 하시잖아요. 왜? 이 소장에 융털이 300만 개가 있어요. 300만 개가 있는데 그 크기의 이 미세 육모 하나에 5천 개의 미세 돌기가 있어요. 근데 예, 거기에서부터 모세 혈관과 암주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 그러면 거기서부터 막히게 되면 어떻게 몸 전체 혈관과 림프까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장이 제2의 뇌다. 장에서 세로토닌 95%가 만들어진다. 우리 뇌에서 만들어내는 줄 알았는데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드냐? 미생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현대인의 질환을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아니 타야 돼. 이게- 원액으로 먹으면 안 돼. 이게 대사성 질환인데 너무 세. 췌장에서부터 과부하가 걸린다. 이게 췌장에서 걸리는 것이 사실은 인슐린 저항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내려와서 소장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소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리킷 것 신드롬에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이 뚫려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간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간이 대사가 안 되면 이게 이제 대사성 증후군이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조금씩이야. 너무 많으면 안 전부 된다고. 대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치면 안 돼. 이 대사만 잘 되면 암도 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거예요. 예. 대사가 안 된 찌꺼기들이 간에서 대사가 안 되면서 이게 혈관으로 넘어가서 말초 혈관을 다 막아버리게 되면 산소도 세포에 공급이 안 되고 영양소도 세포에 공급이 안 되면 고립되잖아요. 고립되면 나는 살고 싶다. 근데 주인아 나 좀 살려주라 했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이게 흉폭하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이게 무한대로 증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암세포는 10에 10승기가 딱 모였을 때 현대의학 진단 기기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개, 두 개에서 기하급수로 커 나가는데 10에 10승기가 딱 됐을 때까지도 안 보여요. 10에 10승기 이상이 딱 됐을 때 진단 기기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10에 10승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결국은 인체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간에 쌓여있는 찌꺼기, 그 다음에 혈관에 쌓여있는 찌꺼기 이게 대사가 잘 될 수 있게끔 조건만 만들어주면 우리 몸은 알아서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음식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음식 관리는 첫 번째 정제된 음식. 예. 자, 이것도 햄, 소세지 막 이런 정제 술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탄 건 뭐냐면 여기는 미생물 대사산물, 이 유기 미네랄, 그 다음에 비타민,
예, 이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잘 먹는 식사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자, 주세요. 식사는 밀가루는 일단은 스톱을 하셔야 돼요. 근데 밀가루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밀가루도 사실은 글루텐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들어온 밀가루는 이 선박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농약하고 방부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먹는 베이커리에 있는 빵 이게 한 번 먹게 되면 매일 먹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계속 먹고 싶구나.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거를 분해시켜 줄 수 있는 미생물을 같이 해서 먹으면 상당히 좋겠죠. 그러니까 방법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발효빵이라고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미생물이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느냐, 300, 400도 이상 견딜 수 있느냐, 그 미생물이 들어가 있느냐. 그걸 먹어보면 혈당이 안 올라야 돼요. 반드시 음식들을 드시고 재 보면 혈당이 팍 뛰게 돼 있어요. 자, 소주 한 잔 딱 드시고 재 보면 혈당 올라갑니다. 자, 소주의 근본이 뭐냐? 전분이에요. 당이에요. 예, 당인데 이게 OH기를 딱 가지면서 에탄올, 알코올로 바뀌는 거예요. OH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라디칼이에요. 활성산소라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문화. 예, 그리고 또 이제 술이라고 하면 이제 같이 돌려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것을 옛날에 우리가 졸업을 했었어야 돼요. 왜? 서로 침을 통해서 타액이 교환이 되기 때문에 요즘 바이러스나 뭐 이게 이 감염성 질환 이거는 옛날에 끝났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는 서로 이게 뭉치는 문화다 보니까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설탕, 예. 설탕이 병이 됩니다. 이게. 왜? 당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바닥에 짜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일을 많이 드시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네. 근데 건강에 좋다고 하는 과일이 전부 당도만 높여놓은 거예요. 예, 먹으면 야 설탕 들어있다. 이런 수박을 먹지 먹었는데 맛이 없다. 그런 수박은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야생에 있는 수박은 그렇게 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은 전부 당도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설탕이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설탕이 수도 없이 들어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계속 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짜내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 약을 써서 더 짜내 이게. 예. 그럼 약을 먹으면 당장은 조절이 되는 것 같지만 약으로 인해서 이제 췌장 염이 생기게 되고 췌장 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약을 많이 먹나?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약을 하시고 먹지 말아요. 예. 이런 음식들을 꼭 먹어야 될 양만 딱 세 가지만 짚어 있어. 내가 언뜻 들어보니까 장에 좋은 거 하나, 그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일단은 일단 췌장이 좋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이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체의 정화조인 간을 한번 해독시켜서 한번 이 안에 쓰레기를 한번 떼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빼면 간은 지방을 대사해주는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찌꺼기가 빠져버리게 되면 혈관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태워버려요. 예. 그럼 뇌경색이 있는 사람이 여기를 치료하냐? 여기를 먼저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간을 먼저 치료하고 장을 먼저 치료해서 말초에 있는 혈관들이 좋아지게 되면 이걸 끌어다 써서 이거를 열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파이토케미칼의 시대다. 예전에는 다 이게 약에 의해서 치료제를 찾았지만 지금은 식물이 가장 혹독한 환경을 거치면서 그 안에서 걔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파이토케미칼. 거기에는 활성산소를 잡을 뿐만 아니라 모든 효소, 미생물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네. 그것이 뭐 나온 약이 있습니까? 있죠. 요즘에 이제 기술이 엄청나게 개발이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쪽으로 30년을 연구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음식 식사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차분하게 사실 PP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함을 다 나눠줘.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가볍게 제가 인사드리는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JC 이 포럼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음식 문화가 개혁이 되고 또 우리가 운동하는 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문화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게 바로 정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원장님 그게 이제 원장님 생각과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잖아요. 예. 후반에 이제 어디를 가나요?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물병 하나 갖다 놓고 나 이런만 먹으려는데 그러면 이거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리가. 제가 이제 건강을 보니까 이거는 문화다. 그러면 문화를 여기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원장님 예, 예. 세 가지를 먹여야 되는 지금 원장님에서 여기서 세 가지 한꺼번에 나오니까 한 번에 먹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예, 예, 예. 세 가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 하나로 요즘 보면 예, 예. 개인이 예. 뭐 해갖고 하나로 하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개발한 약은 네. 그렇게 세 가지를 따로따로 먹은 게 아니라 네. 한 봉지로 해결이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은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음 기회에 명함,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명함을 다 드려요. 예. 저술 마디가 네. 관절이 좋으니까 예, 예. 관절을 해야 되니까 예. 이게 나이가 드신 분인데 네네네. 이게 지금 대대에 약간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가 이게 딱 깨져야 되는데 네. 이래갖고 루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뭐하는 있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지 예. 예. 제약회사에 나오는 종합 비타민은 어떠한가? 자, 예. 마지막 하나 더 하는 게 소금으로도 어떠한가? 소금물. 그러면 제가 그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멀리 답 주시오. 자, 설명해. 여러분들 아마 다 궁금해하실 세 거예요. 가지만 답 들어주세요. 우리 자, 주혜령님은 자,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사실은 엄마의 뱃속이에요. 하나님도 아니야. 부처님도 아니고 엄마 뱃속이에요. 근데 그 뱃속이 양수예요. 양수가 소금물이에요. 예. 근데 소금이 0.9% 이하가 되면 우리 몸의 항상성이 무너지면서 이게 생명의 위협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사병에 걸리면 소금을 먹죠. 근데 소금이 옛날에는 정말 금보다 비싸다 해서 소금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오염이 안 됐어요. 지금은 바닷물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하수, 그 다음에 농축산물 뭐 이게 옥폐수, 그 다음에 뭐 축산 폐수, 뭐 요즘은 이제 일본 놈들까지 해서 핵 폐기물까지 방류를 하면 가장 먼저 오염이 되는 게 소금이에요. 왜냐하면 땅의 2%가 소금인데 아니 바다의 2%가 소금인데 소금이 그걸 정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걸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드시게 되면 요즘은 신한천일염도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와 중금속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 그래서- 먹으면 소금이 아니라 독약이네.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이 없는 소금을 반드시 드셔야 된다. 근데 소금은 미네랄이다. 예. 그 다음에 비타민 좋은 거 뭐예요? 좋은 소금 먹어야 된다. 싼 거 먹으면 안 된다. 자, 그것도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좋은 비타민은 뭐예요? 아까 또 뭐였죠? 시중에서 파는 이제 종합 비타민은 그야말로 대량 생산을 위해서 만들어놨죠. 합성 비타민이에요. 합성 뭘까요, 맞까요? 그거는 안 드시는 게 좋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제약회사에서 저를 공격하기 때문에 아, 좋은 것을 얘기를 해줘봐. 네. 아니 뭐 반드시 천연의 소재여야 된다. 천연소. 아니 잠깐만, 그 미국에 뭐 다단계 회사 있잖아요. 아미 비타민이라고 3개를 우리 누나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 그건 천연인가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법이 참 애매한 게 뭐냐면 1%만 넣어놓고도 이게 천연이다라고 광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 예, 그래서 정말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짧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안 드시는 게 좋다. 그다음 또 뭐였죠? 관절. 아, 관절. 자, 관절은 이제 퇴행성 관절하고 퇴행성 관절하고 류마티스 관절이 있는데 양쪽이 같이 마디마디가 다 같이 아프다. 이것은 이제 류마티스 쪽이에요. 류마티스는 염증성이고 이것은 자가 면역성입니다. 자가 면역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 장에서부터 누수가 되면서 이 면역 세포들이 과잉 반응을 하게 되는데 과잉 반응하는 게 습관화가 되면 내 관절이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 몸의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계속 부하가 걸리면 막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태가 돼 있어. 그러면 돌아다니다가 좀 기분 나쁘면 막 공격을 해버려요. 내 세포를. 그걸 이제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치료가 돼야. 장을. 예, 예. 그래서 치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장 치료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치료하냐고요? 좋은 유산균 마시고 유산균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저하고 개별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보네.
네. 여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질병의 근원을 찾아서 근본을 한번 바꿔보자. 근데 뇌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고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으로 오늘 좋은 말씀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나머지들 제일 젊은 친구들이 술 마시면서 젊은 얘기를 안 들어가니 이 친구들 오는 동안에 최근에 우리 제일 여기서 여성분 중에서는 왕 언니야 우리 장은실 회장님이 뭐 최장군 아까 이야기했어요. 얘기했어. 최장군 네. 오래 살게 같이 만나게. 잘 높이 물자. 어르신. 1분만 해주라고. 1분만 설명하게 해주라고. 뭘? 1인 방송국. 정수냐? 아 나중에. 1분만. 알았어. 이따 음식하고. 좋아요. 애들 원래 다 들어와. 좋아요. 애들 원래 다 들어와. 막둥이. 아, 그리고 아, 내가 오늘 특별히 여성분들 5% 오신다고 나 선물 준비하라 했는데. 나? 명함을 다 놔. 명함 필요하신 분들은 드리고 이게 뭐예요? 우리 저기 여성분들 영양 안 따지면 명함은 드려요. 영양 안 따지면 나 줘. 여기 봐봐. 여성분. 식권이 나 어머니 안 따지면 감사. 예? 여기 비누 주셨어요. 선물 주셨어요. 뭐니? 비누. 자, 이것은 노니 비누. 급으로 노니 비누. 여기 3만 원짜리예요. 3만 5천 원. 노니 비누 선물 받았어요. 여성분들. 노니 비누 선물 받았어요. 좋아. 3만 원짜리래. 두 개 더 남았고 마무리하세요. 2개 더 남았고 주열이 형님 2개 더 남았는데 소금이 하나 남았네. 아 거기 형님 드셔야 돼. 이게 아니 저는 진짜로 아침에 저도 저 정도도 한 20일 먹거든요. 아침에 커피를 한잔 할 때 컵부터 소금을 넣어요 한 방울. 그러면 쓴맛도 없어지고 아주 좋아. 인정해. 안게 형님. 마무리. 우리 정영재 형수님 형님 거의 형님 오늘 영아라 일로 와. 젊은 사람들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잠시 주목이 바랍니다. 오늘 좋은 강의 주신 우리 정영주 약사님께 양승동을 부탁드려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그 강사비 놓고 이걸로 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사진을 우리가 내가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 오늘 궁금하다니까 네. 제가 우리 아주 좋습니다. 광주에 오. 동양화 작가님한테 내가 주문해가지고 제가 기산 시인의 기운은 상가 같고 마음은 바다와 같이 약간 만주마적 증 해갖고 제가 주문했는데